망망대위 작은 창 하나에 의지한 채 드넓은 바닷속 세상을 들여다보는 전통어업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에 이름을 올린 창경바리 어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강릉에 몇 남지 않은 창경바리 어업인들, 그들의 삶을 엿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새카만 밤의 끄트머리, 일출이 가까운 시각 어스름이 짙게 깔린 강릉 안인항을 찾았습니다. 작은 모터를 달고 있는 배 한 대. 흔한 배지만 함께 묶여있는 뗏목은 쉽게 볼 수 없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는데요. 이 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한번 합시다. 예. 회장님 이게 뭔가요? 지금 미역 채취하기 위해서 창경을 가지고 지금 배로 이동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미역하러 가려고. 강릉 청동 1, 2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창경바리 어업에 종사하는 정상록 씨는 얼마 남지 않은 창경바리 어업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뗏목으로 지금 그걸로 이제 우리 지역에 미역하러 가는 겁니다. 뗏목으로. 올해로 25년째 창경바리 어업을 하고 있다는 정상록 씨. 그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작업을 할 때 뗏목, 이른바 떼배를 고집합니다. 이 배는 정상록 씨가 직접 오동나무를 고르고 3년간 그늘에 말려 손수 만들었다고 하죠. 그에게 창경바리는 단순한 어업이 아닌 인생 그 자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젓는 거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같이 타기도 하고. 바닷속에서 바라본 창경바리 어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조류가 있어 몸을 가누긴 어렵지만 창경을 사이에 두고 정상록 씨의 얼굴이 보이네요. 바다의 물밑속을 보면 뭐 제일 좋죠. 미역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돌에 붙어 있잖아요. 짬인데 떼배는 바위에 부딪혀도 깨질 염려가 없고 또 뒤집혀도 세우면 되고 바로 세우면 되고. 하루에도 수백 번, 3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강릉 바다를 들여다본 정상록 씨. 예전 같지 않은 바다에 그의 걱정이 깊어진다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좋은 관계로 미역도 그전만큼 잘 안 돋고. 한없이 넓은 바다 위에 외로이 떠 있는 작은 떼배 한 척.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창경바리 어업을 했기에 바다 위도 북적북적했는데 이젠 정동 1, 2에서 창경바리 어업을 하는 사람은 정상록 씨를 포함해 단 3명입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늘 수확한 미역은 약 3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미역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요걸 미역을 이제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반건조 햇볕에다 해가지고 저녁에는 건조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4시간 이내에 정품이 돼서 나와요. 저는 강릉 정동 1, 2를 떠나 조금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심곡이 있는데요. 창경바리의 명맥을 잇는 몇 없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심곡의 자랑인 아름다운 바다 부츠길과 헌화로를 따라 천혜의 자원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청정바다를 낀 덕분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많아 창경바리의 적격인 마을이죠. 그래서 이맘때면 온 마을 주민들이 미역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요. 이날도 오늘 아침에 갓단 미역을 작업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마을 주민들이 아침부터 작업을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한 모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날짜 지나면은 이게 또 막말로 늙어요. 그래 그 기한이 있어. 그래서 더더욱 못하는 거지. 전보다 많이 여기가 발전됐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아쉽죠. 바닷가에서 자라 바닷가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미역은 고된 노동을 떠올리게 하지만 또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건지면은 힘들다 뭐 이걸 왜 할까 이러는데 하고 나갖고 이제 막 미역이 많이 집에 많이 재져 있고 하면은 뿌듯하면서 애들 다 공부시키고 이러고 하는 저거니까 돈이 다 수입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수십 명이 함께 조업에 나서 창경발이 작업을 했지만 지금 심곡에 남은 창경발이 어민은 단 9명뿐. 그마저도 실제로 조업하는 사람은 겨우 5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창경을 통해 물속을 들여다보고 기다란 낫대를 몇 번 휘두르면 먹기 좋게 자란 미역이 쉽게 딸려 올라가죠. 제가 물속에서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최소 10년 이상 경험이 쌓인 노련함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창경발이는 하루 이틀 배워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요. 창경발이 어민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부터 보고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중 올해 89살로 최고령자이자 어업 경력이 71년 차인 박덕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경발이의 미래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경발이 하는 거는 없어질 거래요. 이 남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 창경발이 할 사람이 없어요. 창경발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평균 연령은 76.5세. 어민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어촌계의 인구 감소 문제까지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창경발이 명맥을 잇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동해안 전체에 좀 창경발이가 조금씩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지금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저도 여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요 동해안 전체가 창경발이가 유명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생태계 변화라든가 뭐 그 인공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백사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창경발이 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도 지금 최근에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래가 들어와서 배가 못 다닐 정도예요. 그 모래 준설하는 펌프선입니다, 이게. 일단 배가 못 다니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일단 항로만 뚫어놓은 거예요. 5년간 여기도 이제 뭐 퇴직이 되고 모래가 들어오면은 창경발이가 할 데가 없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미역이라든지 이런 해조류가 좀 없어지나요? 해조류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살지 못하니까 모래에 묻히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백사장이 돼버리면은 이 생태계가 완전히 마을 어장이 없어져요. 좀 심각한 일이죠. 가면 갈수록.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경발이 어업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됐고 전통을 이어보려 학교까지 설립해 전승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업유산 도전할 때 창경발이 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다 돼갑니다. 학교가 만든 지. 근데 실제 창경발 학교를 만들어놔도 이 창경발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힘든지 없어요. 저는 안타깝죠. 이 좀 누가 와서 진짜 창경발을 배우고 이거 좀 계승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 지역민들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인들도 그렇게 접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어업유산으로 전국 14호 가온도 이러니까 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배울 사람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강의시에서 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겠죠. 자그마한 창경을 통해 들여다본 바닷속. 창경발이 어민들이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고단했지만 아름다웠던 과거, 그리고 명맥이 끊길지 모르는 미래까지도 말이죠. 유산을 지키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켜온 역사가 기록 속에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